레기쇼 보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네, 주말 동안 역시 여지없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수습이 되기는커녕 자꾸만 더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뉴욕 증시 많이 흔들렸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급락. 코스피는 무려 5%가 쭉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낙폭은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유가랑 또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받아서 다시 한번 금요일장처럼 전략 후강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대응 랭킹쇼와 함께 세워보시죠. 이런 시장 속에서 내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는데요. 전화와 함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2-325-8200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에 바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규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확실히 오늘 종목들마다 편차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 그렇게 강했던 빅3, 반도체 투탑과 현대차가 쭉 밀리는데요. 오히려 그전에 부진했었던 LG에너지솔루션 같이 2차전지주들이 이런 시장에서 활약을 해주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시총 1위가 된 종목이죠. 삼천당제약이 오늘 또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 계속해서 개별 호재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주까지 살아나면서 이제 좀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면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완바라기님 오셨습니다. 여리님도 일찌감치 오셨는데요. 여리님이 또 이번에 봄꽃이 개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멋진 창호행, 이쁜 수쟁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봄인가 봐요. 네. 여기저기 꽃이 피고 있어요. 창호꽃, 수지꽃 보러 왔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꽃으로 이 비유를 해주셔서 이거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 주말 동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도 좀 올라오고 해서 네. 같이 놀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벚꽃은 모르겠는데 뭐죠? 목련이죠? 네. 목련이 이제 예쁘게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좀 황량한 모습의 나무들도 있긴 한데 네. 여기저기 확실히 꽃이 피고 있는 나무들이 눈에 띄는 주말이었습니다. 벚꽃 나무도 이렇게 네. 벚꽃 나무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햇빛이 드는 나무만 활짝 또 펴 있고 아직 또 꽃망울인 나무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무 길에서도 편차가 나타나는 걸까요? 마치 내 계좌처럼. 참 그 증시에서도 그렇고 네. 세상의 이치가 이런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얘기하다 보니까 벚꽃 시즌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날짜 체크를 잘 해봐야 되겠어요. 네. 물론 아직 같이 갈 사람이 없긴 합니다만. 자, 미안해요 님도 네.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계 증시가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 이 본인도 어찌할 줄을 모르네. 왜 그 본인이 우리 누군지 다 알 것 같습니다. 네, 명진님 오셨고요. 두현님 또 그리고 효건님, 옥자님, 병옥님, 병준님도 네.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오셨네요. 개나리꽃, 창행, 벚꽃, 수지행. 그렇습니다. 각종 꽃 이모티콘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천년지기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김두현님은 우리 기술을 진단 요청해 주셨습니다. 네, 후리지아님도 네. 오셨고요. 그리고 꽃길님 또 이렇게 꽃길 걸으시면 좋으실 텐데 현대차 앞으로 더 빠질지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꽃 이야기가 오늘 확실히 많이 나와요. 네. 하은님도 석촌 호수가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네. 별빛님은 그런 가운데 그 시장 상황 때문에요. 멘붕이 와서 한시된 줄도 몰랐네요.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피 오늘 시작할 때 바로 5% 뺐죠. 네. 예전 같으면 5% 빠지면 이거 세상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물론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합니다만 이제 그래 늘상 그렇듯이 월요일 얻어맞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몇 주째 월요일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좀 아쉽습니다. 하은님이 제 계좌도 좀 피기해주세요 남겨주셨고 그렇죠. 이제 부산맘님 전국 비 오는데 벚꽃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네. 또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비 맞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진주님, 진해 군항제 다녀오셨다고요? 와. 그래요. 슬슬 아래쪽의 지역에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열릴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축제도 한번 확인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의 고민하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출연자부터 연결을 해보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들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는지 볼게요. 광주 은비님, 오후장 들어서 투차 전지가 오르니까 계좌가 붉어진다고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안해요님은 이참에 우리나라도 휘발유차 대신에 전기차 생산 비중을 높여야겠어요. 맞습니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휘발유 가격이 거의 2,000원대까지 올라가서 이제 괜찮으신 거 맞죠? 네, 괜찮습니다. 휘발유 가격 때문에 제 목도 놀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고급 휘발유를 넣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종목 좀 가주시죠. 또 갑자기 저 웃겨가지고 놀리고 싶은데 일단 종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곽보영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고요. 매수가는 19,450원에 보유 비중 15%입니다. 일단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김근우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 좀 봐주세요. 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스몰캡 라인 중에서는 한글과 컴퓨터가 나름 좀 견고한 형태가 있죠. 특히나 실적 단위로 보면 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 힘을 근데 거의 못 써요. 그러니까 3월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도 사실 주도성이 거의 없는 이런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봐야 되는 건 글로벌이 전반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현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모멘텀들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약간 좀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실적 가치가 너무 안 찍히고 또 앞으로 개발하는 방향 자체가 특히나 빅테크가 개발하고 있는 LLM 같은 것들을 직접 경쟁해야 되는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좀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큰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면 예를 들어 국내에서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 같은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대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이 한글과 컴퓨터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근데 다만 지금 그런 가격이 너무 비싸냐 그런 측면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먼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구독이라든지 AI 라이센싱 같은 것들이 26년도 기준에서 기대값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매출이 한 4천억 정도가 좀 찍힐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걸 토대로 해서 국내 AI 그러니까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전망 반등이 나올 때 일정 부분은 좀 끌고 갔을 때 기대치 정도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이 일단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그럼 우리가 거래를 지금 레벨에서 뭘 끝내는 게 좋냐 사실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1차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 업황에 대한 타겟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 차시에 어떤 주도성을 일부 띌 수 있다는 기대값들은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사실 지금 좀 물려있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예요. 전 들고 가는 게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모멘텀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더욱더 그게 좀 유리하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토대로 해서 시장 전반적인 과매도가 발생했다라는 거고 또 섹터 자체도 약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차시에 대한 기대값은 둘 다 어느 정도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저는 어떤 거냐 먼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막 쭉쭉쭉 우상향으로 끌고 가는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냐 아니면 다음 차시 반등해서 일부 좀 걷어내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좋냐 이거에서 갈릴 건데 저는 한번 팔고 가는 게 좋답니다. 가격으로 보면 한 23,000원? 4,000원 정도 되는 가격 레벨이 적당해 보여요. 그래서 거래 한번 끝내고 반등, 리바운딩이 발생했을 때 거래 한번 끝내시고 사실 지금 한글과 컴퓨터 제외하고
시장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일단 업황 또렷하고 숫자 찍히는 라인, 반도체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사기 너무 좋죠. 그 반도체 쪽 관심 두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같은 데이터 센터형으로 쇼티지가 나고 있는 통신 장비 쪽도, 통신 부품 쪽도 숫자가 먼저 증명되는 종목들 제가 따로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쪽 바라보시는 것도 좋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글로벌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신고가 레벨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내에도 보면은 오늘자로는 바이오가 좀 약합니다만 지난주에 막 시장의 변동성 속에 있는 때에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라보면 되냐? 반등 시에 23,000원, 4,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그 해당 비중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로 좀 갈아타자. 이런 정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로 예전에 참 부각됐던 종목인데요. 한글 컴퓨터 살펴드렸습니다. 상황커님 혹시 지금 개구리 키우세요? 성대모사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개인기가 돼버렸네요. 아, 지금 또 이제 네. 2차 콧물 사태가 날 뻔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 이게 생방송에도 묘미죠. 보통 브리핑하거나 리포트 전해주거나 이럴 때는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네. 중계할 때도 그렇고. 이사가게 랭키쇼 할 때 초반에 이런 곤란한 일들이 가끔 생기네요. 네, 정우님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네. 아, 창wen코님 목 관리 잘하세요. 라고 남기셨어요. 이게 네. 목 관리 잘하고 있었는데 아까 옆에 수제커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네.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그때 제가 침을 삼켰단 말이죠. 감기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침이 기도로 넘어간 모양이에요. 갑작스럽게 목을 누가 확 조르는 느낌이 나면서 눈물이 막 나는데 이게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참아봤더니 이 살에 들린 사태는 진정이 됐는데 이 횡격막이 놀란 모양이죠. 아, 그쵸.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그렇습니다. 딸꾹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창우행이 식은땀을 네. 엄청 많이 흘리고 있어서 오늘 조금 야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딸꾹질의 이 강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든 안 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천천히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딸꾹질이 지금 멈췄습니다. 역시 안 나죠. 프로 방송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대신 식은땀이 좀 많이 흐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 긴장감을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종목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산일전기 문의를 주셨는데요. 진동님이 매수가를 주셨습니다. 16만 6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왜 떨어지나요? 라고 남기셨어요. 산일전기 아무래도 시장 여파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펀더멘털에는 훼손이 없는 거겠죠? 김근우 전문가님, 산일전기 좀 봐주세요. 네, 왜 떨어지나요? 질문은 사실 그냥 시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종목들이 보면은 하루 단위로 해서 막 2,500개 중에서 2,000개, 2,200개씩 빠지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시장 영향도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에 주식 거래가 좀 있었죠. 매각이 좀 있었습니다.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건데,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올라가야 되는 종목 아닌가요?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정도의 국면이 예를 들어서 좀 해소가 되면 산일전기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런 질문으로 연계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요. 시장 대비해서 제일 덜 빠지는 쪽은 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나 코스피가 지금 추정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돈 잘 벌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덜 빠지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이 발생하게 되면 저가 매수가 좀 세게 들어오는 특징도 있죠. 사실 이 산일전기가 하고 있는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력 설비라고 해서 다 좋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고효율화되는 변압기들,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산일전기가 하고 있는 특수 변압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쪽만 좀 좋아요. 왜? 여기는 이게 쇼티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많이 팔리기 때문이에요. 산일전기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출 물량은 잘 변하지 않죠. 왜요? 이미 공장이 풀 생산 돌리고 있는 걸 다 수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는 이런 국면이니까요. 자, 그럼 뭐가 바뀌고 있냐? 판가가 바뀝니다. 점점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업황은 지금 당장 끝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 사실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상승 이후에 조정이 별로 안 잡힙니다. 빠지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형태예요. 저는 이 트렌드 자체는 바뀌는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 단위로 빠지는 것 또한 업황이나 해당 기업이 잘 팔고 못 팔고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죠. 오히려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그냥 같이 내릴 뿐입니다. 산일전기 마찬가지 구조로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근데 좀 싸게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계속 꼭대기에서 잡는데 이러니까 이 평단 자체가 이렇게 잘 안 밀리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밀리면 마이너스로 들고 가야 되잖아요. 되게 좀 불리하죠. 그래서 조정 좀 나오고 잡는 방향으로 보면 훨씬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일전기는 다른 초고압 변압기 대비해서 일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특수 변압기들, 그러니까 맞춤형, 우리가 반도체도 보면은 에이직 시리즈가 잘 된다, 추론에서는 맞춤형 반도체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비슷한 관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ESS가 주력으로 전력망에 가동하게 되는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맞춤형 변압기들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 초고압 변압기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변압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국내선 산일전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재생에너지 단위로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ESS가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보면은 그냥 수주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피벗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주력을 ESS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죠. 그 말은 이쪽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산일전기가 그쪽을 잘하고 있다는 거는 실제로 시장 단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매출에 대한 기대값도 높은 게 지금 환율이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수 위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안 깨질래 안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수출 단위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흔히 말해서 이제 버블이 낄 정도로 실적이 높게 찍힐 수도 있겠죠. 산일전기는 수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가 넘어갑니다. 그 말은 그것도 미국 향이 제일 범주가 높아요. 그 말은 지금처럼 이제 고환율에서 또한 이익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 값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비중을 제가 한번 볼 건데 비중이 10%잖아요. 이거 한번 더 살 생각도 좀 하는 거 좋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 가격부터 나눠서 좀 더 사는 거 권장을 좀 드리고 가격은 한 12만 원 정도 레벨까지 좀 범주를 열어두고 분할로 좀 더 담자. 산만큼 더 사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큰 이상은 없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랭킹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터보컨트 여파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반도체 대장주 나란히 1,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SK하이닉스 현재 4.77% 약세 보이면서 87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 약세 보이면서 17만 전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대량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우건설은 원전 모멘텀 속에서 주목받으면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역시나 신재생 섹터 강합니다.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고환율 수혜주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5%대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전략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일 윗꼬리는 길게 달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6%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현재 구간에서는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지 김근우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도 좋죠. 얘네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반작용이 발생합니다. 이거 에너지가 더욱더 희귀해지고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값이 작동하고 있고 태양광 기업 또 풍력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밀리는 가운데서도 상방 트라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내 범주에서 모듈은 사실 탑티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 정부의 정책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 지금 주가의 퍼포먼스는 국내에서 이런 수주가 가능하다, 이런 수혜가 있다, 이런 항목들보다도 글로벌 트렌드랑 같이 간다라고 형태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전에 이제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하면서 근간이 되는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이야기 드렸고, 태양광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 파이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GTC에서 엔비디아도 똑같은 의견을 냈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고, 거기에도 베이스가 이제 태양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의존 자체를 100% 태양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기술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딱 최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전부터 출발을 했어요.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태양광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심에서 원래 국내에는 한화솔루션이 대장의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유상증자 같은 노이즈들이 발생하니까 그 자리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독차지하게 됐죠. 저는 이 트렌드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지금은 더 봐야 된다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주가가 꺾이는 모멘텀이 작동되지 않는 권역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지금 변동성은 그냥 두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특히나 이 글로벌 트렌드화 되게 되면 원전도 유사합니다만 지금 대형 원전 가지고 실적이 찍히는 경우가 아직 없죠. 근데 에너지가 부각이 되고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발전 단위로 봤을 때 발전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글로벌에서 주요 키워드로 작동하게 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은 실제로 실적은 가스터빈 위주로 찍힙니다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5배 이상 올라가는 측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트렌드화라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들고 가는 분들이야 지금 변동성에서 그냥 쭉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없는 분들은요 조정 나오면 살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일론 머스크 얘기 좀만 더 드리자면 반도체 메모리에 대해서 테라팸 얘기할 때에도 그 전에 들어가는 팹은 대부분 태양광에 대한 이제 대규모 공장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거든요. 태양광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퍼스트 솔라가 글로벌 1등인데 퍼스트 솔라의 퍼포먼스보다 훨씬 더 큰 생산량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지금 단위에서 이 트렌드화가 된 상태에서 굳이 안 볼 이유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자로서 아무래도 가장 뜨겁고 좀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측면들을 가지고 추후 시장이 좀 안정화된 다음에 어떤 수익률 게임의 국면에 들어갈 때는 또다시 퍼포먼스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살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인프라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에너지 관련 수혜주들도 많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견고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없는 분들이 담아가는 전략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살펴드렸습니다. 그동안 주가 열심히 올라온 종목이죠. 13만 원대까지 이렇게 솟구침이 나온 종목. 자, 앞으로 이 내용 감안해서 투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중에는 무차입이라면서 네. 하나솔루션의 요즘과 비교된다. 또 08님이 개인적인 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좀 실망을 했던 내용이어서 네. 그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후리지아님, 현대에너지 솔루션 30 넘으면 매도하려고요. 목표가 30만 원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주 높게 보고 계시네요. 네.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후리지아님이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편이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카야마님, 아무래도 애경그룹은 제주항공, AK플라자 빼고는 다 팔 생각인데요 하셨는데 오늘 애경 케미컬이 상한가까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곰님, 맞아요.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금감원에서도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후리지아님,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미 176%의 수익 중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바이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정용수님은 ABL 바이오, 그리고 강정화님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 문의를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클로버님의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봅니다. 반도체와 또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부각되기도 한 고영이죠. 자, 고영의 매수 가격 27,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27,000원에 5%. 비중도 보니까요. 확실히 최근인 것 같습니다. 37,000원대까지 고점 찍고 나서는 쭉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는 26,150원. 그러니까 매수한 단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추가 매수를 더 하려고 생각을 하시네요.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고점 대비 31% 밀려 내려온 지금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고영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 된다면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의 고용은요, 싸진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용은 많이 올라왔어요. 작동하고 있는 모멘텀도, 지금 반도체 이야기 많이 주셨지만, 실제로 올라왔던 파일을 많이 차지했던 거는 이제 뇌 수술용 로봇, 카이메로에 대한 모멘텀이었습니다. 실제로 카이메로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였죠. 글로벌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용성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기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숫자로 입증해야 되는 국면까지 도달했고 그게 26년도, 27년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변곡의 형태를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적에서 이제 주요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검사 라인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SPI라 그래서 납도포 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PCB에 보면은 납이 도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일정한 비율로 도포가 되는지 또 그 사이에 공백은 없는지 3차원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글로벌에서 고영이 이제 주로 돈 버는 수단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50%가 잡히고 실제로 해당 분야에서는 고영이 글로벌 1등이에요.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그 해당 이 검사 장비 자체가 막 엄청 큰 파이로 필요하거나 이런 형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 고객사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막 캐파를 늘리겠다, 우리가 증설하겠다 하는 형태에서 고영이 막 우선적으로 막 숫자가 막 바뀌어나가는 이런 기업은 또 아니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것들은 이런 거죠. 실제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기존보다 숫자는 더 잘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 또 두 번째, 로봇에 대한 모멘텀 많이 작동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앞으로 기대값이 유지가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는 변곡 구간이다. 이런 측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두 번째 이야기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먼저 봐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그럼 팔아야 되나요? 도망가야 되나요? 사실 그렇진 않다고 봐요. 저는 물론 고영 같은 이제 좋은 기업들이 시장 정상화 국면에서 당연히 이제 리바운딩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추세로 보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상대적으로 고영보다 더 싼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멘텀 베이스의 기업들도 뭐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고영처럼. 근데 우리가 더 안정적이고 보다 확실한 투자처를 살펴본다라면 숫자가 확실히 찍히는 곳이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고영 같은 경우는 이거 리바운딩에서 한번 팔고 나가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뭐 추가 매수의 가격 권역이 아니죠. 산다면 얼마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두시고 반등이 나오면 한 3만 원 정도부터 단기적으로 좀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1차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반도체 중에서도 훨씬 더 이제 숫자가 빨리 나오는 쪽이 있잖아요. 부품류라든지 실제 기판류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레벨 자체가 낮아져 있습니다.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나 안 좋은 기업이나 할 것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얘는 수익화해서 팔고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좀 옮겨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좀 낮아져 있지만 결코 싼 구간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고영 진단 들어봤습니다. 채팅창 가볼게요. 네. 고고식님 오셨습니다. 또 고고식님이 랭킹쇼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금요일 장에서도 예. 또 오전 장에는 많이 흔들렸지만 랭킹쇼 효과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효과를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진짜 확실히 오늘 숨을 돌릴 수 있는 건 그 장 초반에 그 낙폭에 비하면 좀 많이 줄여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지금도 사실은 코스피와 코스닥 다 3% 가까이 평소 같으면 정말 급락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낙폭입니다. 네. 끝까지 뭐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카야마님 같이 또 힘을 내어 슈퍼국장하고 외치시는군요. 자, 고고식님이
옵션 콜 매도와 외인 선물 매도가 줄어들면서 기관현물 매수가 늘어나고 금요일과 똑같은 패턴인데요. 아직까지는 하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을 남겨주십니다. 네, 그리고 저평가님은 일단 오늘은 61선 지지하는 정도로 마감하고 네. 반등은 내일로 가자. 이번 주 내내 또 이제 3월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4월에는 3월과는 좀 이렇게 상반된 분위기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3월은 정말 와 이거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똑같은 얘기한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너무 급락이에요. 오늘은 너무 급등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점점 내려오고 있는 그리고 그 내려오는 이유는 항상 똑같이 또 전쟁 이야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한 달 동안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에는 제발 좀 상승의 기운으로 봄 기운과 함께 돌려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정우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CJ 신규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비중은 30%인데 현재 또 매수해도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와, 한 번에 30%를요? CJ 이번에 또 중복 상장이 금지되면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CJ 현재 구간에서 30% 정도 담아도 될까요, 전문가님?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겠다라는 거는 사실 시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 증시가 굉장히 과열권에서는 오히려 좀 피해야 되는 접근 방식인데 지금처럼 사실 굉장히 차가워졌죠. 그리고 센티멘탈 또한 대부분 투자자분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사는 거는 우리가 한 달 정도 뒤에 왔을 때 대부분 좋은 결과값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중요한 건 뭘 사느냐 하겠죠. 제가 궁금한 건 CJ를 사는 게 다른 종목을 사는 거에 비해서 유리한 지점이 있는가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주사를 투자한다라는 건 이런 거겠죠. 배당에 대한 기대값이 좀 높다라는 것들. 또 저PBR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법계 정도 되겠다. 더 좀 주가 상승 여력들이 남아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값을 뭐 이런 것들이 될 테고.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주사로서의 매력은 대표적으로 저평가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저평가는 앞으로 찍힐 매출보다는 자산에 대해서 평가들이 많죠.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봐도 한 1.5배는 이미 나옵니다. 그러니까 PBR 기준 밸류 프로그램의 목표치가 한 0.8에서 1.0배 정도 되는데 그건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걸 기대하냐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럼 지주사를 안 사고 다른 거 하는 게 낫고 실제 사업형 기업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유리한 지점들에 대해서 별로 없다라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내려온 건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유리한 게 별로 없는데 싶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운 레벨에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평가하기가 사실 다소 쉽습니다. 왜요? 다 내려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앞으로 돈 잘 벌 게 뭘까 하면 답이 적당히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장 정상화가 되면 차별화 국면들이 등장해요. A 섹터는 또 올라오고 B는 내려오고 C는 또 내려오고 D는 옆으로 눕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게 옆으로 누우면 좋은 건가? C라는 섹터는 내려가는데 이거 싸게 사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은 다 상대적인 격차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평가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되게 쉬운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한번 스스로 바라보셔야죠. 이게 지금 좋나? 내가 이걸 사는 게 맞나? 이게 앞으로 기대값이 좋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기대값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여요. 네, CJ에 대해서. 그리고 CJ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좀 뜯어보더라도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종목 상담 드릴 때도 코스피 기준 앞으로 추정이익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추정이익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은 것들은. 자, 그러면 기대값이 높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 있는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게다가 30% 투자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30% 해도 됩니다. 근데 나누셔야겠죠, 비중을.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국면입니다. 그 말은 오늘 또 급락하고 내일 또 급등하고 또 모레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국면 속에서 우리가 한 번에 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안절부절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눠서만 거래하신다라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유리한 섹터가 어딘지를 바라보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랬을 때는 CJ보다 다른 종목이 낫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최근 들어서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광섬유, 광케이블, 특히 이쪽이 많이 부각되는데요. 우리로의 경우에는 3월 초에 1,000원대 초반이었던 종목이 오늘 10,000원도 넘었다가 왔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여전히 플러스 11% 상승입니다. 현재 8,6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7년 만에 대작, 붉은 사막과 함께 정말 울고 우는 펄업이 있으죠. 초반에 혹평이 쏟아지게 되면서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반응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6% 급등 중 단기간에 떨어졌던 낙폭을 전부 다 메워내고 있죠. 현재는 68,6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3위에 랭크가 된 종목은 시가총액 1위 3,000당 제약입니다. 점점 더 오늘 뒷심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6.75%까지 아주 크게 오르는군요. 12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 원전 관련된 종목 가운데 올해 가장 두드러졌던 종목이죠. 그러다가 고점 찍고 좀 휘청이는 모습도 나타나네요. 오늘은 6% 밀리는 모습이고요. 21,85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NFP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서 전거래일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오늘 또 17%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6,16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드러진 종목 가운데서 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파워넷 좀 볼까요? 자, 파워넷 전문가님 어제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오늘 또 급등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파워넷 과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을지 파워넷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 통신 부품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워넷도 해당 모멘텀을 같이 작동받고 있는 건데, 주제품이 이제 SMPS예요. 그러니까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가전류죠. 그래서 실제 실적은 거기서 다 지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면요, 이거는 관심을 안 두시는 게 지금은 낫다, 이 생각입니다. 지금 통신장비주들의 핵심, 저는 어차피 광트랜시버 쪽 아니면 아예 그냥 광케이블 쪽이 가장 수혜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그랬을 때 대표 기업들, 뭐 오이솔루션이나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들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주력 수혜 기업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 밀려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좋은 애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막 올라간다라고 싶은 애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막 급등주들, 또 스몰캡들 이런 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들고 있는 좋은 거라고 해서 들고 있는 것들은 좀 밀리는데 이 파워넷 왜 이렇게 잘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교체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전형적으로 거꾸로 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무래도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이기 때문에 뭐 조명을 받고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만, 시장이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빠집니다. 그리고 좋은 애들이 다시 올라와요. 그럼 그 국면의 지속성은 훨씬 더 깁니다. 지금 같은 리스크의 시장보다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파워넷을 내가 들고 있었어요, 물려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야 뭐 지금 좀 들고 가볼 수도 있고, 트레이딩 뷰로 볼 수도 있고, 짧게 먹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 뭐 어떤 전략이든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새로 진입을 해도 되나요에 대한 관점 같은 것들은 안 두시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통신주들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표 종목들이라든지 실제로 글로벌의 데이터 센터 향으로 주목도가 높은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주가 안 되지만 앞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은 애들 같은 경우는 밀리면 살 생각하셔도 된다. 통신장비주 또한 반도체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예요. 쇼티지가 계속 띄어지고 있기 때문인 건데, 해당 측면도 우리가 고려한다라면 관심은 두되 종목에 대한 선별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워넷이라는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좀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그 작은 종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각되는 이슈들을 안고 단기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신중하게 잘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죠. 네,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코스모스님, 카카오페이 가지고 있으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남겨주셨고, 그래요. 지금 HY 나나님이
세미파이브 오늘 또 10% 가까운 급락세가 맞아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의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고식님은 그 오늘 되니까 슬슬 분할 매수 얘기가 좀 많아지고 코스피가 추세가 좀 바뀐 뉘앙스가 늘어났어요. 지난주까지는 계속 무조건 반등하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는데 눌리면 사라 뭐 이렇게 한마디 전해주셨고요. 네. 자, 박태병님 하나솔루션. 아, 이 하나솔루션 얘기는 오늘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우님 CJ 매수문의 감사합니다까지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빠르게 가볼까요? 자, 이번에 주린이다님의 종목인데요. 현대임스입니다. 최근에 바짝 올라오나 싶다가 그대로 밀려 내려가거든요. 19,8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이러면 아마 올라갔을 때 따라가신 모양인데요. 얼마나 힘이 빠지실까요? 이번에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서 팔까 하다가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네요. 거래량이 없는 조정 구간인 것 같은데 홀딩 할지 말지 고민하십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조선기자재 현대임스 이거 좋다 말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선 거래량을 보신다라는 건 기술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이제 높다라는 분석 방식입니다. 근데 업황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량 보는 것들은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홀짝 게임에 가까운 결과값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업 자체를 먼저 보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럼 그랬을 때 현대임스는 아시겠지만 이 조선 기자재 중에서 또는 중소형 조선사들과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쪽 비해서 사실 유리한 측면들이 저는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매각에 대한 노이즈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쳐서 진입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어차피 업황 좋은데 막 밀리고 있는 대형 조선사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거래량 같은 것들도 분석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좀 뷰 자체를 좀 크게 보고 또 좋은 섹터 안에서 좋은 기업이 뭔가를 우선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지금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더 사서 이쪽 비중을 늘리는 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비중을 늘리는 거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시장 대장주들, 섹터 대장주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시되 현대임스는 지금 들고 가도 손실볼 종목은 아니니까 두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아마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럼 2만 원 정도 가격대잖아요, 평단이. 그 가격은 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가격 오면 파세요. 손실 보지 말고. 그리고 좋은 쪽 사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 업황이야, 뭐 수주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얘기하면 입만 아프니까요. 원래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업황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그 기업들과 같이 항해를 하는 게 훨씬 더 투자에 있어서도 효용감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힘스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08님이 미국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저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짓을 하나 봐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트럼프의 타코는 뭐 많이 들어봤지만 타코짓. 이거 뭔가 네. 이상하게 좀 와닿기도 하는데요. 미선이 누나 미국 선물이 지금 네.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이야기. 그래서 수질 코드 바로 받았군요. 네. 타코가 먹기 싫다. 저 타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멕시코 음식이죠, 타코가 원래. 그렇죠. 그렇죠. 네. 참 원래 맛있는 음식인데. 그러니까요. 카야만님께서 그래서 퀘사디아로 바꿔 드시라. 퀘사디아 너무 좋죠. 예. 야옹이 날다님은 또 물려있는 조선주 물타기로 모자라서 파도타기 해야 될 지경이라고. 네. 힘내라 조선. 오늘 또 조선주 낙폭이 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참 조선 대표주들이 그 아랫단에서 잘 버텨주던 구간까지도 오늘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아무쪼록 이 조선주 우리나라에서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이 크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미닝님이 드디어 대부님 나오신다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네, 교장 선생님 모셔봐야겠죠. 자, 그럼 다음 출연자를 연결해서 우리 후반부를 또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종목 진단 문의 받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은 두 가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25-8200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 종목 진단 아마 올려주신 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원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왕의바라기님은 아주 선명히 빛나는 초록색 닉네임으로 금산 전문가님을 반겨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네. 저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조금 전에 인사 주신 바로 이분이군요. 오. 친절한 쪼롱씨예요. 네. 쪼롱씨가 아니라 쪼롱씨님의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봇주 가운데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로보티즈의 매수 가격은요. 27만 7,500원입니다. 비중은 15%인데요. 아시죠? 최근에 로봇주들의 흐름 참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적게는 뭐 20, 30%, 많게는 40, 50%씩 주가가 고점 대비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로보티즈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고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자리가 3까지 봤던 종목이죠. 36만 4천 원부터 와 34% 밀리고 있네요. 자, 오늘도 큰 폭의 내림세 6% 넘게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현재 15% 비중입니다. 지금부터 로보티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로보티즈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 양대 시장에서 우리가 PR이나 또는 뭐 PBR이나 ROE나를 놓고 봤을 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가장 우리나라 증시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뽑으라고 하면 로봇주가 되겠죠. 로봇주는 여러분들 기본으로 있잖아요. 기본 PR이 보면요, 그냥 10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PBR 자체도 있잖아요. 그이가 10배 다 넘어갑니다. 워낙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아마 그 빠진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을 뽑으라 그러면은 아마 로봇주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로봇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실적이 크게 우리가 몇 가지로 실적이 나누어지냐면은 실적이 4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실적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요. 매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이런 종목은 여러분 전력기기 같은 종목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실적이 지그재그인 기업들이 있죠. 이게 두 번째 실적이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실적이 위쪽으로 얼마, 아래쪽으로 박스권 안에서 실적이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흑자인데 주가 턴에서 가는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0억이었다가 50억이었다가 적자는 아닙니다. 30억에서 이렇게 딱 턴에서 가는 그런 유행이 있어요. 제가 실적에 대한 유행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적이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이 있어요. 적자에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이 있죠. 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종목이 가장 달리기 큽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이 달리기 제일 커요. 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은 세테르가이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테르가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요 주가가 이게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가 3년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가 흑자로 딱 돌아서기 때문에 이런 달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그 세트가이라는 종목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실적을 항상 제가 보여드립니다. 2022년도 적자죠. 23년 적자죠. 24년 적자죠. 적자 되어 있다가 흑자로 돌아서잖아요. 그죠? 102억. 여러분 지난해 세트가이가 흑자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흑자 폭이 더 커지겠죠? 올해 지난해 102억의 흑자가 나온 올해는 한 170억 정도 흑자가 나오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자를 보고 있다가 흑자가 확대되는 종목 있잖아요. 거기에 한 종목 이게 나와 있는 로보티즈가 그런 종목에 해당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보시면은 2020년도 보세요. 적자죠. 적자를 보고 있다 흑자로 전환됐죠. 그죠? 지난해 흑자가 전환됐잖아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가 흑자로 전환이 됐죠. 그죠?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주가에 탄력이 클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이게 덜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로보티즈는요. 다른 종목에 비하면 주가가 덜 빠진 종목 중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레인보우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는 주가요. 탄력이 주가가 거의 90만 원에서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계속 적자죠.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그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지난해에도 계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나와 있는 로보티즈는요. 흑자로 전환이 됐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올해에는 이 흑자 폭이 커질 것인가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들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은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85억 정도를 예상하고 내년도에는 160억 정도를 예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로보티즈라는 종목 자체는 흑자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경직이 나온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대강 듣지 마시고요. 이게 실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예를 제가 다시 들어서 이 종목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요. 이게 동국제약 보세요. 주가 이제 치고 달아나죠. 동국제약은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최하 바닥이잖아요. 이런 종목이 움직인다고 지금 시장은.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로보티즈는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7만 7,500원이니까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합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7만 7천원이니까 이번에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오늘이 지수에 저는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라고 봅니다. 양대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 오늘 어느 정도 저는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아마 상승세가 나올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와 있는 로보티즈도 있잖아요. 손실 보지 않고 얼마 정도까지 한 28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오면요.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를 하세요. 이게 세상에 내가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보티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분께서는 27만 7,500원에 15%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렸다가 손실 보지 말고 28만 원이나 29만 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 이후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25만 원 이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츠가 대한민국에서 업종 중에서 가장 우리가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도 이후에 다시 저점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한번 구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대표 종목입니다. 로보티즈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로보티즈 진단하는 사이에 또 채팅창이 뜨거워졌는데요. 그렇죠. 성장주에 대해서 네. 또 PER과 함께 주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PER이 100배도 100배가 참 부담되는 수치긴 한데 네.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100배가 넘게 받으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알테오젠도 뭐 초반에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게 참 많았는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사실 이게 멀리 봤을 때 결국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잘 판단해야 될 텐데 그렇죠.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맞습니다. 또 오늘은 대형주에 대해서도 진단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가을향기님 남겨주셨고요. 석진님은 또 하이닉스 또 와.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요? 네. 아이고, 이 매수가가 낮은 정도도 아니어서 많이 고민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희진님의 네. 역시 오늘도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또 이 스택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명에너지고요. 소울님의 매수가 24,695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타격받으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대명에너지도 오늘 11% 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금산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하드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가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통 이게 대명에너지가 지금 시가총액이 약 4천억이 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업을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석을 하세요. 이게 기업을 여러분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다. 그게 휩싸여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이 종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리고 재무 안정성도 뛰어난가 한번 잘 보시라고요. 보시면 제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보통 이게 나와 있는 요 대명에너지의 관계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관계사가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풍력이죠, 그죠? 자, 보세요. 다 풍력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거창 풍력, 고성 풍력, 곡성 풍력, 그죠? 이런 동해 풍력, 문경 풍력, 이게 나와 있는 김천 풍력, 영암 풍력 있죠? 다 이 관계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관계사에 다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충분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 규모는 크지 않는데 이런 기업이 우리가 신재생에서 이런 종목이 뜰 때 같이 뜰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같은 날 지금 보시면은 11.5%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요 신재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풍력이 되었던 또는 이게 태양광이 되었던 또는 이게 원전이 되었던 뭐 LNG가 되었던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유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란 전쟁이 있죠. 이란 전쟁이 좀 종식될 때까지는 이런 종목이 시장을 좀 선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종목이 주가가 계속적인 추세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지금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고 그다음 이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전혀 빠지지 않고 있죠. 보세요. 지금 주가 보세요. 지금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명에너지는 단기적으로 보면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4,695원에 얼마입니까? 1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1차적인 매도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요 고점이 있죠. 3월 23일 날 고점이 대략 25,650원입니다. 여기죠. 이거 25,000 요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고, 이게 단기입니다. 그 다음 좀 더 요 고점을 좀 돌파한다면, 얼마까지도 가능해 보이냐면 한 28,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단기 25,000원. 그 다음은 좀 여유된다면 28,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요, 하방은요, 어느 정도 닫혀 있습니다. 하방 경직은 좀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아래쪽 급락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딱 맞는, 패션에 맞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25,000원, 좀 중기로 한 28,000원 이상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증시 예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IT 섹터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7군데 나오면서 가장 뜨거운 날씨가 전망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하향 리포트가 대거 출회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펄어비스에 대한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사막이 이제는 호평에서 호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출시 이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패치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이 됐는데요. 1년 판매량 전망치 역시 600만 장에서 800만 장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경쟁자까지 부재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고요.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3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터보컨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HBM4와 함께 서버 디램 그리고 ESSD 등 고부가 제품까지 믹스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도 맑은 날씨를 예상했습니다. DS투자증권 LNF에 대해서 목표가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이니켈과 미드니켈이 동반 성장하면서 정책 수혜과 함께 그리고 LFP 수주까지 세 가지 모멘텀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LNF에 대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속에서도 52주 신고가를 터치해낸 LNF입니다. 오늘은 16만 2,600원까지 오른 뒤에 윗꼬리를 조금 달았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속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건지 금산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LNF는 이제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은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게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손익계산서잖아요. 이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이쪽에 왼쪽을 보면요. 이 왼쪽이 비용을 기록해요, 비용을. 오른쪽에는요, 수익을 기록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그 P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T자로 그린 거예요, T자로. 그래서 왼쪽에 있죠, 왼쪽. 왼쪽을 비용을 기록을 해요. 오른쪽에는 수익을 기록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왼쪽에 여러분들 이게요, 단기 순이익이 생겨요. 여러분들. 만약에 비용이 수익보다 많으면 오른쪽에 단기 순 손실이 생겨요. 이게 그 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회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LNF는 영업이익은 나와요.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영업이익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 영업이익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고 영업의 수익은 더해가지고 이게 거기가 영업이익이 나오면 보통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영업이익이 나오면 거의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 근데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지금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만약에 미국 같은 기업이면요.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을 보지만 영업이익이 나오면 뭐합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면 뭐하냐고요. 영업의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단기 순 손실이 생겨요.
손해 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내가 가져가는 것은 손해 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게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미국식은 단기 순이익을 보거든.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을 보잖아요. 그죠? 이게 LNF는 여러분 이게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기업에서 가져가는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보시면요. 보세요.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영업이익이 예, 지난해 828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런데 단기 손실이 나오잖아요. 얼마 손실 봤습니까? 1900억. 여러분 이게요. 이걸 여러분 보시면 영업이익은 825억의 영업이익은 나왔으나 여기에 여러분들요. 예, 금융원가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원가가 워낙 많이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고 적자가 나와버리죠. 마이너스 1926억의 적자가 나왔어요. 이건 단기 손실이 나왔다고요. 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를 보시면 이게 회계상 보세요. 이게 예, 금융원가를 보세요. 이자 비용이 얼마 나와? 이자 비용 보세요.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메나 1168억 원이네요. 이자가 세상에 이자가 얼마가 나옵니까? 이자가요 1168억의 이자가 나와요. 여러분 매년 보세요. 지난해 2020 예, 지금 4분기까지 지난해 그렇죠? 영업이익은 825억이 나오는데 이자 비용이 예, 얼마 1168억을 예, 지급하니까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 않고 단기 순손실이 나오잖아요. 회계를 좀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게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 보니까 부채 보세요. 야 부채가 너무 많죠. 보세요. 이게 단기 사채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이 단기 사채 보세요. 4,098억 원이고 단기 차입금이 얼마 7천억이 나오죠. 요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1조가 넘어가죠.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그 하나솔루션이 예, 유상증자가 나오죠. 하나솔루션 유상증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게 나와 있는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가 왜 나올까요? 이게 하나솔루션의 예, 보세요. 이게 하나솔루션입니다. 부채 규모가 워낙 많죠? 보세요. 하나솔루션이 왜 유상증자 하는가? 부채 규모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자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예, 하나솔루션이 지금 단기 차익금이 무려 6조. 단기 차익금 무려 6조 3천억의, 예, 단기 차익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아마 잘 안 보시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예,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LNF도 그냥 주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워낙 좋지 못하다는 걸 맹심을 하시고요. 2차 전지지 종목 중에서 물론 최근에 LNF와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 같은 종목은 흐름이 괜찮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삼성 SDI도 괜찮잖아요. 삼성 SDI는 LNF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요거는 ESS가 있고, 이게 로봇이 있고, 이게 전고체가 있고, 이게 소행전자가 있고, 그 다음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삼성 SDI는 적자를 보더라도 이거는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분 매각 한 10조 원 정도 돈이 들어오죠. LNF가 좀 다르다고요. LNF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에 지금 매수했느냐면 그 매수한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LNF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그 다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니까 보세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이 까맣게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33일 입행선이에요. 월봉상 33일 입행선이에요. 이 까만 거 있죠? 예, 이걸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으면요. 그 다음 단계는요. 이거는 얼마까지만 바라보시면 되냐면은 20만 원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만 원. 여기 오면은 여기서 결정을 하세요. 계속적으로 간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20만 원 정도 오면은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왔냐면요. 주가가 여러분들 거기가 5만 원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5만 원이 무너졌어요. 5만 원이. 그죠? 이게 그 5만 원 무너졌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LNF 그죠? 5만 원이 무너졌다가 이제 20만 원 정도 오면요. 기술적인 반등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20만 원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이고 20만 원대부터는요. 반드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20만 원 이상에서는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세가 나오려면은 반드시 이익이 나와야,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술적인 반등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LNF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0만 원까지는 한번 기본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20만 원 이상부터는 실적에 대한 추이를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NF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중에서도 최근에는 가장 네. 빨리 좀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조심하자. 분명히 못 박아두셨네요. 네, LNF 이렇게 상세히 봐주셨더니 또 채팅창에도 LNF에 대해서 금산 전문가님께 오늘 유일한 효자 종목인데 혼나고 있다. 야옹이네다님 남기셨고요. 네. 프리지아님은 LNF 이제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지금 뭐 앞에 그 조심해야 될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당장 팔아야 되나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20만 원 이야기 해주시는 거 보니까요. 아직도 그 정도 가격까지는 상승률이 꽤 많이 남아있네요. 네. 자,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방향성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야만님께서 저보고 얘기를 아예 하지를 말라 하셨는데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애매모호하게 일단 그렇습니다. 방향성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고 싫지만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옹이 날다님도 함께 주고 계시고요.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님께서도 오늘 유일한 빨간불이 LNF라고 해주셨는데 네. 확실히 LNF가 최근 며칠 동안에 계속 올라갔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요즘 괜찮았던 종목이 뭘까 찾아보다 보니까 또 일로 더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부산맘님이 이 종목을 금산 전문가님께도 오, 분석받고 싶다고 그래요? 문의를 주셨어요. 삼양식품입니다. 매수가는 124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삼양식품 최근에 주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120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금산 전문가님 삼양식품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삼양식품은 여러분 제 나이를 대강 아시죠? 예. 제 친구 중에서 삼양식품에서 부장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한 친구가 있어요. 삼양식품 아주 친한 친구인데 삼양식품에 이제 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통화하니까. 근데 지금 삼양식품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가 주가가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거기가 16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삼양식품은요. 그 원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원주. 그다음 익산에 있어요. 익산. 그다음 밀양에 있어요. 밀양은 1공장, 2공장이 있어요. 저는 밀양의 1공장, 2공장 저는 다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내 친구가 여기서 한 20년 이상을 여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라는 기업 자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차별화된 거죠. 그죠? 상당히 이 기업에 우리가 CEO를 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차별화를 한 거죠. 해외 쪽에 진출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회 쪽에 빨리 눈을 돌리지 않았더라면은 예, 농심과 뭐 별다른 거 없죠. 그죠? 농심의 차트 한번 볼까요? 농심은요, 여러분들. 농심 주가 얼마죠? 농심의 시가 종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조 2천억인데, 이게 나와 있는 삼양식품의 시가 종액이 8조잖아요. 그죠? 2조와 8조 차이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 워낙 농심이 컸죠. 그죠? 기업이 그런 겁니다. 기업은 누가 기업을 운영하느냐. 이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진단. 누가 종목 진단을 똑소리 하느냐.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 하는 일.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만나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삼양식품 같은 종목은요. 실적은요. 이제 앞으로 해외 쪽에 지금 진출은요. 워낙 많이 돼 있어. 이제 옛날처럼 삼양식품이 실적이 확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의 지금 제가 보면은 이게 컨센서스가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주가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1,400억, 3,400억, 5,200억, 올해 6,800억. 지난해 영업이익이 5,242억 원이 나왔는데 올해가 예상이 지금 얼마입니까? 6,863억 정도가 나오죠. 내년이 8,000억 정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가 9,00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워낙 지금 해외 쪽에 지금 거기가 진출한 국가들이에요. 거기가 어느 정도 다 진출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니까, 어느 정도의 증가폭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보통 우리가 증가폭이 연평균 한 20%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주가의 탄력도 크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성장률이 좀 조금씩 밖에 되지 않는다면, 연 한 10%,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주가의 탄력도 크지 않는 거죠. 그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제는 삼양식품 앞에는 요 고점이 있잖아요. 이 고점, 여러분들 2025년도 9월 11일 날 기록했던 요 가격대 160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저는 크지 않는다고 봐요. 요까지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삼양식품은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24만 6천 원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리바운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입니까? 여기가 지금 126만 8천 원이니까 이제 실적은요. 실적이 피크가 아니고 상승폭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이 주가는 어디까지 상승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모든 종목이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는 시장이 플러스로 돌았을 때 어느 정도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종전이 되고 어느 정도 휴전이 되면 주가의 그 상승 속도 다 다를 겁니다. 똑같이 하락을 했으나 상승할 때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삼양식품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뭐 어떻게 보면 하락의 뭐 끝자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요 주가도 34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오면 얼마까지도 한 140만 원까지도 리바운딩은 나올 수는 있어요. 요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고, 이게 나와 있는 삼양식품은 제가 이게 보시면요 실적도 나쁘지는 않고요, 꾸준하게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기업이 지금 현금을 한 얼마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냐면요, 요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3,30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순수한 현금이에요. 3,328억 원. 상당한 거죠. 그죠? 이 정도의 현금을, 이거는, 여기서 나와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우리가 회계상에서 놓고 보면요, 보통 6개월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짧게 보면요, 3개월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돈. 그게 지금 3,300,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900억 밖에 없었어요. 900억, 2천억이 있다가 많아진 거죠. 그죠? 그만큼 이제, 삼양식품도 이익잉여금도 많이 쌓아놨고, 현금도 많이 확보해놨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얼마까지? 14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만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삼양식품. 지금 보니까 좀 고점 대비 꽤 내려와 있었는데요. 네. 아무쪼록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시원하게 또 수입 보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또 눈에 띄네요. 별사탕 올리버님이 오늘은 좀 늦게 와주셨는데. 네, 늦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08님이 방어주는 또 식품 그리고 화장품 맞아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자,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은주님의 종목입니다. 동국제약. 최근 며칠 동안 움직임이 좋은 종목이거든요. 네, 동국제약이 이제는 예. 또 제약사보다 화장품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한은주님의 매수가 18,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좋은데요? 계십니다. 언제 매도해야 될지 오늘 할까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동국제약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빠르게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아마 지금 TV 광고가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제약사가 어디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TV 광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제약사가요. 이게 나와 있는 동국제약이에요. 먼저 인사돌 나오죠? 그죠? 인사돌 광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은 그게 축구 선수하고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는 거 있죠. 그죠? 판시딜도 판시딜. 그죠? 판시딜 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센시아 이런 거, 센시아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게 나와 있는 요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은요. 일반 의약품 플러스 전문 의약품 플러스 화장품 플러스 그 다음 건강식품이에요. 이 기업도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요. 동국제약이 그 세종시에 가면요. 한번 볼까요? 저는 이게 보면은 요 세종시에 리봄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예, 보세요. 이게 리봄 화장품. 요거 인수했죠? 보세요. 요 리봄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리봄. 이거 세종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나온 요 리봄 화장품 여러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봄 화장품이 요거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동국제약이요. 제약주만 아니에요. 예, 이게 나와 있는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조영재 기업이라고 동국생명과학이라고 있을 거예요. 동국생명과학 이건 상장된 회사예요. 이게 지분도 45%까지 있어요. 기업이요.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예,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경상도 말로 꼬레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최악 꼬레비라고 가장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그죠? 이게가 여러분들 이게 오르기 전에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월봉이잖아요. 보세요.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 보면은 이 종목은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면은 주가는 이렇게 저는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주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사기를 치지 않아요. 실적이 좋은 주식은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기를 치지 않아요. 아주 정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힘들 뿐이지 결국은요 실적주가 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동국제약은요 여유있게 가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8,000원이죠. 더 갑니다. 적어도 28,000원까지 가져갔어요. 길게는 3만원. 더 본다면 36,000원. 더 본다면 4만원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제가요 전략을 많이 제시해 드렸어요. 단기로는 28,000원. 좀 여유가 되면 3만원. 길게 가져가려면 사상 신고가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실적이 사상 최고니까. 실적이 사상 최고인데 주가가 사상 최고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 종목은 최대한 가져가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가겠네요. 동국제약에 대해서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종목 진단을 해주신 금산 전문가는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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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렸습니다. 시장 상황 잠깐 좀 볼까요? 네. 좀 한번 흔들릴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을 더 키우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은 횡보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네요. 코스피는 5,270선,
코스닥은 111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낙폭을 조금 더 줄여내면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랭킹쇼는 오늘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